하린아 거기 문 좀 닫아줘. 하린이 이름이 많이 나오네. 하린이 아까부터 막 이름이 나오네. 자 얘들아 봐봐. 이 구성에 대한 절대 논술은 안 나온다 얘들아. 이거는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일단 세포 소기관이야. 세포 소기관. 그럼 뭐 나올까?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차이 잘 나옵니다. 기억납니까?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차이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하고 좀 같이 조금 약간 막 어울려져 가야 되니까 일단 포커스는 논술에다 많이 맞춰서 갈 겁니다. 그래도 한 번 봐놓으면 학교 내신이 상당히 편할 거예요. 보통이 여기까지가 1학기 기말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우리 지금 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한 20장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건 일단 놔뒀습니다. 그게 상위 한 두세 개 학교에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전사와 번역 부분인데 그건 놔두고 일단 요거 먼저 할게요. 빨리 와. 너 왜 이제 와? 알겠어요. 자, 죄송한 걸 확실히 표현하죠. 당연.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일단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나와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차이가 나옵니다. 자, 그거 나중에 한번 더 할 테니 여기다가 뭐로 적냐면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차이. 적어놓으세요.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차이, 세포 소기관에 뭐가 차이가 있어? 일단 식물 세포만 있는 거 있지, 그지? 자, 그냥 거기다 바로 적어서 나중에 너 이거 가져갈 거야 논술장에. 이게 익숙해서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 내신도 이걸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아. 앞에 몇 개 좀 빼고 막 넣고 할 거야. 잘 봐봐. 일단은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게 있지 얘들아. 식물에만 있는 게 있어. 자, 이거 좀 포커스를 플러스 하지 말고 좀 붙여놓자.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식물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식물에만 있는 게 있어요. 뭐야? 일단 영양체죠. 자, 이거 논술을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논술을 이렇게 쓰는 거지. 영록체. 다음 또 뭐가 있어? 세포 여기 있다 얘들아. 잘 봐. 여기까지 챙겨준다 논술에서는. 그리고 하나 더를 챙길까 말까 하는데 이건 대학 교수님들은 이걸 챙겨요. 액포를 챙깁니다. 선생님, 액포는 동물 세포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는 없지만 하등한 동물 세포인 집시벌레나 이런 거에 있어요. 단세포죠. 그런데도 액포를 좋아합니다. 논술에서는. 그러니까 식물에만 있는 건 이 두 개인데 액포는 식물에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다 뭐를 쓴다? 식물의 발달. 뭐라고? 액포는 따로 간다. 액포는 뭐 바닥에 붙었지? 붙어야 돼. 한 번에 붙어야 돼. 재수하지 않는다. 예. 바닥에 뭐가 붙어? 지우개가 붙었니? 바닥에? 앞으로는 항상 붙었다는 표현을 써라. 선생님, 지우개가 바닥에 붙었습니다. 주워주십시오. 알겠다. 1차로 붙었구나. 자, 액포는 식물의 발달이라는 표현을 쓴다. 사실은 뭐라고? 동물세포. 하등한 동물세포에 대해 있지만 식물에 발달됐다 이런 표현을 쓴다. 자, 그러면 얘들아 논술이 이렇게 짧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치? 여기까지 쓰면 한 반 정도 맞아요. 별거 없어요 논술. 너희가 생물 논술 하는 거는 힘든 게 있어요. 뭐야? 양이 많아. 그래서 빨리 시작해야 돼. 근데요 논술하고 수능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물은 계속 할수록 쌓여요. 계속 쌓여요. 또 가면 실전에 가서 적을 게 많습니다. 잘 보세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를 말하고 그에 따른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적어서 이렇게 나와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답은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영록체가 하는 게 뭐야?
광합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다? 생산자로서 뭘 할 수 있어?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들 수 있고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엽록체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거기서 스토리만 나오면 됩니다. 뭐라고? 광합성이니까 뭐한다? 무기물에서 CO2에서 그죠? 포도당 유기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그럼 애들이 이제 이러죠. 선생님 여기서 혹시 광합성의 식을 써도 됩니까? 뭘 쓰고 싶어? CO2와 H2 합쳐서 포도당하고 O2 나온 거 써도 돼요. 괜찮습니다. 논술은 되게 뽐내야 돼요. 되게 뽐내야 됩니다. 그 하나 때문에 자, 내가 보면 알겠지만 떨어져도 어떻게 떨어진다? 기분 더럽게 떨어진다. 우리 애들 앞에서 세 번째에서 끊겨. 몇백 명 갔는데 그럼 딱 뭐야? 정말 한 주만 잘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잖아. 몇백 명 갔는데 10명 뽑는데 세 번째에서 끊겨. 대기 3번이에요. 안 빠져. 잘 안 빠져. 아니면 그 시체라도 좋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한다니까. 이제 우리 논술 선생님들 모여갖고 그냥 뽐내야 돼. CO2에서 그죠? 그런 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의 식을 보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가 쓸 수 있어요. CO2하고 H2O하고 만나서 포도당이 되면서 잘 봐요.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식을 이겨 먹을 수 있으니까 O2가 되면서 악마의 숫자 666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대학이잖아요. 그죠? 대학. 자, 이렇게 쓰면은 호불호가 교수님들이 전혀 우리한테 배려가 없어요. 이건 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뭘 더 써야 되냐면 양쪽에 물을 6개를 더 더해야 돼요. 이거는 생물 원에서 맞죠. 근데 논술에서는 여기다 6개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12개의 H2O와 어차피 너희 가기 전에 까먹을 거니까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는 거지. 6개의 H2O를 다시 한번 양쪽에다가 붙이니까 12개 H2O와 6개. 화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죠. 화학은 뭐예요? 6을 넘겨서 빼버려야 되잖아. 그지? 근데 생물 추에서는 저게 맞습니다. 상당히 플러스 점수를 받을 거예요. 식을 저렇게 써놓으면. 그러니까 뭐다? 무기물에서 유기물 만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스스로 살 수 있는 독립영양생물. 독립영양생물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해주냐고? 이게 잘릴 거거든. 이게 칠판에 다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유튜브 본 애들은 알아야 되니까 스스로 독립영양생물 한다. 이 사실은 스스로 말을 안 적어도 돼요. 자, 근데 이런 게 좀 퍼지면 좀 싫어하겠지만 이과 논술은 띄어쓰기도 안 보고 심지어는 글씨도 안 보는 학교 꽤 많아요. 심지어는 붙은 애들 보면 넌 떨어지면 넌 글씨 때문에 떨어질 거야 이랬는데도 붙더라고. 스스로 독립영양 이게 문맥상으로 맞진 않죠. 독립한단 말은 스스로 있다는 건데 근데 이런 말들이 오히려 더 통합니다. 독립영양생물. 그리고 또 뭐랄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태계에 들어왔을 때 얘 덕분에 뭐한다?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처음 얘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써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건 이제 나중에 스토리를 적는 거죠. 자, 역할이죠, 역할. 잘 봐요. 다음 이걸 너희가 스토리에서 적어야 돼. 이거를 글로 적어야 된다. 글로 이렇게. 이거 써. 근데 이 틀이 나와야지 적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세포벽입니다. 세포벽입니다. 자, 세포벽은요. 뭐예요? 얘는? 이 때문에 뭐야? 식물이. 사람, 즉 동물은 뼈가 있어서 지탱하는데 식물은 세포벽 때문에 지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꼭 넣어야 될 말이 있어요. 누가와 함께? 액포와 함께 세포벽은 식물이 지탱하게 해준다.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 쓸 때 항상 액포를 빠뜨리면 안 되고 액포와 함께 이렇게 꼭 앞에를 써줘야 돼요. 이게 뭐 한다? 지탱하게 해준다. 지탱하게 해준다. 동물은 뼈가 있어서 그죠? 스스로가 이동도 할 수, 걸어갈 수 있는데 애는 뼈가 없기 때문에 비록 고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물, 식물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동을 말합니다. 식물은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액포는 그럼 어떻게 되냐? 식물의 발달돼 있으면서 삼투압 유지를 해줘요. 식물의 발달 플러스 삼투압 유지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삼투압 유지 이렇게. 사실은 동물, 식물 차이를 말할 때 식물에 쓸 게 훨씬 많습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동물, 식물에서의 세포 세포기관의 차이를 말하고 그에 따른 생활의 특징이 뭐니 적으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물에만 있는 게 있죠. 동물에만 있다. 동물에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 중심잎, 중심체, 그지? 그러면 중심체로 되고 중심잎이 됩니다. 한 개 있으면 립이고 두 개 있으면 체인데 괜찮아요. 그럼 얘는 뭐 한다? 우리 다 알고 이건 수능에도 나오잖아 이 말은. 그치? 방추사 형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얘는요. 자, 봅니다. 세포 분열 시 방추사 형성 에 관여 이런 표현을 쓰죠. 얘는 수능이나 논술이나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식물에다가 많이 포커스를 두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사실 쓰면 좋냐면 비록 식물이 중요하지만 동물을 앞에 빼놓고 동물의 세포의 특징은 중심임이 있어서 세포 분열 시 방충 형성에 관여하며 식물은 엽록체, 세포벽, 액포가 있는데 즉 발달된 액포가 있는데 식물에 있는 거는 엽록체는 광합성 뭐 이렇게 사실은 좀 얘기가 되게 길어질 수 있어요. 짧게 쓰기도 하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스킬인데 일단은 답은 쓰긴 써야 돼요. 잘 보세요. 실전 가서 답은 쓰긴 써야 되는데 왜냐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썼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많이 남으면 사실 물리화학은 쓸 게 더 이상 없어요. 근데 과학은 쓸 게 많습니다. 짧게 써놓고 이거 쓸 거 아닙니까? 엽록체 만약에 차이만 써라 그러면 이거 쓸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극단적 표현을 쓰자면 식물세포, 동물세포 차이만 써라 이렇게 쓰면 쓸 거 아닙니까? 뭘 쓸 거야? 이거 쓸 거잖아 이렇게. 요즘 워낙 좀 단답형으로 쓰는 게 많거든. 근데 딱 썼는데 시간이 되게 남아. 그리고 오늘 내가 오늘 수학을 좀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좀 그저 어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을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서 약간 풍성하게. 그럼 어떻게 된다? 쓴 다음에 뒤에다가 쓰면 돼요. 생물 과학 논술에 대한 답이 좀 부족할 때 보충하겠습니다. 쓰면은 그것도 노력이 참 가상해서 예쁘게 봅니다. 아, 얘는 정말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 보다. 자, 됐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얘들아. 잘 봐.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얘들아. 자, 우리가
세포 소기관을 말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몇 개를 좀 설명하면서 갈 테니 잘 들어요. 자, 이게 조금 꺼야 되는데 여기다가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소기관 좀 보시죠. 그 얘기도 해줄게요. 논술을 나중에 쓰겠지만 논술은 앞에 대학을 무조건 높게 쓰는 겁니다.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은 수능이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강서에서 학생부를 내가 썼네. 그게 재수에 있어요. 재수. 수능이 대박 난 거야. 근데 야 면접 있는 걸 써야지. 그지? 학생부를 쓰더라도 목동은 누가 이 강서 양천구는 누가 대박 날지 몰라. 늘 연습하고 살잖아. 나중에 이제 온소실수도 쓰면 같이 좀 해야 돼요. 이 앞에는 뭐뭐 좀 쓰고 너가 지금 이렇게 모의고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너 이것보다 너는 좀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왜냐면 9월달까지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 얘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상의를 하지. 얘는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만약 수능 대박 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좀 짜집니다. 세포 소기관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잘 보세요. 자, 이것도 조금 써야 되는데 보자. 기원. 어떻게 해서 얘가 여기까지 왔을까 했을 때 얘들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일막이 있지 얘들아. 단일막. 아니, 뭐가 있어? 이중막이 있지. 이중막. 자, 여기서는 굳이 뭐 기능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그죠? 자, 단일막은 뭐가 있니? 4개가 있지. 세포 소기관 중에서. 지금 날 뭐라 하나? 세포 소기관 할 거야. 세포 소기관들의, 여기서 기관이 세포 조직 그 기관이 아닙니다. 얘들아, 세포 안에 있는 조그만 소기관을 말해요. 얘들아, 질문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기원에 대해서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얘네들은 여기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 형성돼 있을까 했을 때 얘들아, 일단 단일막이 뭐가 있어? 이중막과 단일막 중에서 어떤 게 더 약하다 있어? 단일막이 약하잖아, 그지? 그래서 뭐 한다? 소골 보면 토할 것 같아. 속을 왜 이렇게 암기해야 되겠잖아. 이렇게 4개. 속을 4개다. 단일막은 뭐 있어? 소보지, 골지체. 리를 작게 조사버리게. 리소점 있죠. 액포가 있죠. 속을 리액 이렇게 암기하세요. 단일막이다. 이중막은 3개인데 일단 2개만 먼저 챙깁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죠. 우차 얘기하지만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식물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핵막이 있죠. 핵막은 따로 놉니다. 중요합니다. 왜 핵막을 따로 놓냐면 우리가 지금 뭘 하니까 기원, 어디서 시작했을까를 보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을까? 자, 핵막까지 해서요. 단일막 플러스 핵막까지 해서 우리는 뭐로 논다? 이들은 비록 핵막은 이중막이지만 얘는 뭐다? 막 융합술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술이 조금 사기죠. 이런 거를 전혀 수능하고 다른 포인트로 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그림은 대충 알죠. 세포가 있으면 핵이 있고 소포체가 있고 소나무 모양이, 그죠? 골지체가 있고 골지로 동사는 분비, 그다음에 리소좀 F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형성됐다? 이 막이 들어가서 만들어졌다. 막이 이런 식으로. 막 융합설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마 실전 가서는 이 융합설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세포막에서 기원이 됐다. 이 정도 쓰면 돼요. 돌려 말하면 됩니다. 세포막이. 그렇죠, 이렇게.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들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있다가 들어왔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부터 갑시다. 미토콘드리아. 자, 밖에 놀던 미토콘드리아가 안으로 들어왔네. 이렇게. 자, 미토콘드리아가 상당히 혁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포에서는. 기업도 그렇죠. 돈이 많으면 삼성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도 하고 뭐 반도체도 많이 하듯이, 그지? 세탁기도 만들듯이 세포 안에 에너지가 많으면 뭐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들어왔던 것을 상당히 혁명스럽게 봅니다. 다세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이 분화가 되는, 특정한 기능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요놈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합니다. 왜? 얘네들 뭐 할 수 있어요? 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뭡니까? 이 반대작용을 해서 ATP를 만들지 않습니까? 38개 ATP를. 그죠? 그래서 뭐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럼 뭐다? 브랜치를 뻗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지금은 이게 어떻게 기원됐는가 먼저 찾자고요. 그죠? 외부에서 뭐하고 있었지? 얘는 놀고 있었던 뭐다? 세균이다. 자, 중요합니다. 무슨 세균? 산소를 쓸 수 있는. 그래서 뭐다? 산소를 좋아하는. 그래서 기체가 산소를 말하는 호기성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던 호기성, 이건 좀 써야 되죠. 호기성 세균이 안으로 들어와서 뭐한다? 이렇게 미로처럼 됐더라. 이게 뭔데?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쓰기 조금 귀찮으니까 1번으로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자, 2번은 뭐다? 밖에 있던 뭐다? 광합성 세균입니다. 조류, 남조류 뭐 이렇게죠. 광합성 세균이에요. 이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안에 틸라코이드 막이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로 좀 이상하죠 모양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이중막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게 기역이 막이라면 여기 기역이 여기 쭈글쭈글 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들어올 때 뭐야? 요 막이 씌워진 거죠. 여기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올 때니까. 그러니까 기역이 되고 니은이 그래서 이중막이 된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기역이면 바깥이 니은이 된다고. 요거 들어올 때 한번 쓰는 거죠. 들어올 때. 그래서 이중막이 되는 거예요. 한동안 그 코미디언들 이렇게 랩으로 이게 씌우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명 죽었죠. 애들 따라하다가 랩으로 씌우니까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것도 못하지. 자, 안에 요거는 그냥 여기서 좀 생략이 됩니다. 들어와 보니까 얘도 뭐야? 이렇게. 그럼 이 순간에 뭐가 침몰이 되니까 세포벽도 이때는 다시 사실 그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놔두고 일단. 그래서 뭐 한다? 얘는 엽록체가 되죠. 엽록체가. 이렇게. 호기성 세균을 먹어버린 요놈이. 자, 그럼 이건 무슨 관계야? 이것도 중요하지. 들어오니까 너무 좋지. 서로가 좋지. 얘도 들어오니까 안정스럽지. 아내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뭐다? 상리공생 관계입니다. 뭐라고? 상리공생이에요. 공생 중에도 무슨 공생이다? 상리공생이다. 이런 말도 써주면 상당히 플러스 알파가 되죠. 들어와서 상리공생을 하게 됐다. 그럼 증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선생님 증거 있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세균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써주면 되죠. 자, 우리가 생물 맨 처음에 했을 때 세포 소기관 막 했을 때 보면 우리가 뭘 했냐면 얘들아 기억이 난지 모르겠다. 요 네 개를 같이 적으면서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줄게요.
생명체라면 이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서 4개를 얘기했었습니다. 바로 세포막부터 얘기를 했죠. 자, 생명체의 구조적 특성. 생명체라면 생명체의 구조, 이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사실은 특성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뭐가 있어? 4개. 그 4개를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냐? 얘가 그 4개가. 그래서 기억납니까? 이걸 뭘로 썼어? 그때 뭐 이렇게 세균 쓰고, 그죠? 사실 원액인데, 그죠? 원액, 세균. 그다음에 원액, 원액으로 써놓을게요. 진액 이렇게 했을 때 이 4개가 다 가지고 있다. 누가? 세균도, 그죠? 그 4개가 뭐예요? 첫 번째, 세포 구조다. 조심하라 했지. 세포 구조라는 거는 수능에서는 세포막을 말한 말이다. 세포막을 말한 말입니다. 세포 구조라는 게. 그다음 뭐 있어? 핵이 아니라 핵산이다. 그다음 뭐 있어? 효소다. 그다음에 리보솜, 타마바세,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타마바세. 이 4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염록체가. 자기 막 가지고 있고요. 핵산 안에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로 좀 더 잘난 체 합시다. 세균의 핵산은 무조건 뭐다? 우린 뭡니까? 이중나선 막대잖아요. 우리는. 그죠? 진액은. 자, 알아나? DNA 좀 더 갑니다. DNA 얘는 어떻게 되냐면 원형 DNA 얘는 단일막 이렇게 돼. 단일 가닥. 이중 나선인데 어쨌거나 이걸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형 DNA야 이거지. 원형 DNA. 세균이 원형 DNA야. 근데 미토콘드리아 염록체도 보니까 안에가 원형 DNA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그죠? 얘가 태어났는데 또 뭘 알아본다? 조상을 찾을 때 얘들아, 너희가 아빠의 스펌 정자와 엄마의 에그머니나 에그 난자죠, 난자가 만나서 너희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빠는 주는 게 뭐밖에 없어요. 바로 핵 안에 있는 DNA밖에 없습니다. DNA 1번부터 23번과 엄마의 1번부터 23번.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다 누구 거다? 엄마 겁니다. 엄마 거. 100% 엄마 거예요. 그 미토콘드리아를 추적하면, 즉 미토콘드리아는 순수하게 뭐다? 모계유전입니다. 엄마 라인으로 다 가는 거죠. 내 엄마의 엄마, 할머니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흑인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거를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추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섞이지 않으니까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엄마 거고 그게 ATP를 만드는 놈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본다면 물론 다른 요소가 있겠지요. 근데 어쨌거나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건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기의 체력 같은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쨌거나 됐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DNA가 원형 DNA를 가지고 있다.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원형 DNA. 그것도 어려운 말이죠. 선생님 그러면 이 말에 생각 안 날 수 있잖아. 그치? 막대 DNA 이게 생각 안 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뭐 한다? 그냥 원형 DNA만 가지고 있다면 돼. 세균이 가지고 있는 원형 DNA와 미토콘드리아 염록체가 가지고 있는 원형 DNA가 똑같더라. 그래서 세균에서 왔더라. 그럼 이건 뭐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다? 바로 이 두 놈을 우리는 뭐다?
내부 공생설로 말해. 내부 공생설. 내부 자, 모르겠으면 공생설을 쓰면 되지. 공생. 자, 여기서 하나 또 갑니다. 너희들 감기약을 먹으면 얘들아. 감기약은 뭘 죽이는 거야? 감기약에서 원래는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데 사이드 이펙트 뭐야? 거기에 따른 감기 약을 먹었는데 안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게 사이드 이펙트 아닙니까? 그죠? 곁다리로 오는 겁니다. 뭘 한다면 이것도 잘 나온다 얘들아. 왜 감기약을 먹고 막 이런 게 잘 나오는데 감기약은 원래는 뭐 해야 돼?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어야 돼요. 근데 우린 뭘 먹는다? 항생제를 먹죠. 항생제를 먹습니다. 지금 이상한데 그 이유들 설명을 해줄게요. 그것도 잘 나옵니다. 항생제는 뭘 죽이는 약이야? 우리 있잖아. 세균을 죽이는 약이 항생제잖아요. 바이러스 죽이는 약은 항바이러스입니다. 근데 항생제를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 잠이 오지. 왜 그럴까? 항생제는 뭘 데미지 준다고? 세균을 데미지 준다고. 내 몸 안에 세균이 있지. 뭐야? 내 몸 안에 동물세포에 세균이 있지. 뭐야? 미토콘드리아야. 그럼 항생제 먹으면 어떻게 돼? 미토콘드리아 작동을 해야 안 해? 잘 안 하지. ATP를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지. 나트륨 농도가 밖에 고농도인 이유는 뭐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을 밖으로 저해서 고농도로 만들어 주는 거죠. 뭘 이용해서? ATP를 분해해서. 따라서 ATP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미토콘드리아 작동이 안 되면 ATP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내 몸은 쉬어줘야 되죠. 그죠? 항생제를 먹으면 데미지를 받습니다. 얘가. 오케이? 왜? 얘는 세균이었거든. 많이 나옵니다, 얘들아. 자,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그죠? 소리가 되게 길죠? 짧지가 않습니다. 그죠? 하나의 뭐 동화책 같은 얘기예요. 참고로 얘들아, 봐봐. 쌤 봐봐. 나중에 하겠지만 인간이 영생의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이 끝에 뭐가 있어? 이 끝에 의미 없는 뭐가 있어? DNA가 있다. 이 DNA가 계속해서 뭐 한다? 분해가 일어나요. 그럼 이 분해가 끝나버리면 여기 뭐라 적혀 있어? 눈이 검정색, 머리가 검정색, 뭐 손이 정상, 뭐 다 적혀있는 거 아닙니까? DNA에. 그죠? 근데 이게 살살살살 어떻게 된다? 데미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근데 이게 영원히 잘 살고 있는 놈이 있죠. 이게 끝이 계속 보호가 된 놈이 있어요. 그게 뭐야?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려면 요 텔로미어가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 이걸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합시다. 생각보다 내용이 길지요.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